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사자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9월 20일인데, 좀 전에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감이 된 직후에 제가 시장 현황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 뉴스를 좀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 그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뉴스라기보다는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한자 한자 한번 정독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는 한번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 주가는 어차피 오르는데 다만 문제는 이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영상 끝까지 여러분들 잘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정보방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여러 가지 뉴스와 관련된 코멘트들을 제가 대응 전략으로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기도 하지만 매일 장 시작 전에 제가 특정 종목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꿀팁이에요. 자, 최근에 제가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 제가 엄선해서 공개를 이미 드렸습니다. 자, 정보방 들어오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신데 제가 오늘도 몇 개의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알려드리는 이 추천 종목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노리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수년간 제가 몸으로 직접 두드려 맞으면서 경험했던 모든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지금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리스크가 적다라는 거예요. 물리거나 떨어질 리스크가 적은 그런 상승 확률 높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수익 가져가시라고 매일 제가 오전 장 시작 전에 한 종목씩 여기다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섹터와 자율주행 섹터 내에서 제가 어떤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유익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은 정보방 들어오십시오. 자, 아래에 있는 이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로 문자 메시지 정보라고 여러분들 보내주시고 영상 하단 더보기에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제가 드리는 여러 가지 뉴스 정보와 관련된 대응 전략 코멘트, 그리고 매일 오전에 한 종목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 이 추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수익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원전 시장을 보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 상승 흐름을 가져가다 오늘 그래도 비교적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맞았습니다. 4.06% 빠져서 18,000원대를 잘 지키다가 오늘 17,000원대까지 이렇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늘상 빠질 때도 있었긴 하지만 좀 실망스러웠던 거는 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았는데 전반적으로 지수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상승 흐름을 가져가던 두산이 갑자기 이렇게 빠지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두산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술도 오늘 많이 빠졌고요. 한전 기술도 6%대 빠진 걸 봤을 때 전반적인 원전 섹터의 흐름을 같이 가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수급 주체에서도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 그리고 연기금까지 오늘 계속 매도세를 이어갔던 모습을 봤을 때, 자, 주말을 앞두고 있는 불확실성과 자, 연이어 나왔던 상승 흐름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조정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 현황을 보면 코스피는 오늘 0.49% 상승, 코스닥은 1.19% 상승 마감을 했고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그 원전 섹터만 조금 좋지 않았던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과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좀 보여지는 하루였습니다. 자, 요 정도로 시장 현황은 우리가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정보방에서도 이 뉴스를 공유를 해드렸는데, 자, 오늘 주된 변수는 일본의 금리 결정이었죠. 근데 역시나 예상대로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호재로도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좀 예견된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금투세 관련해서 이슈가 많죠.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자, 금투세를 3년 유예하자라고 공개 제안을 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폐지보다는 좀 중립적인 제안인 유예론이 좀 앞으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금투세가 일단락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분명 호재로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그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보내는 서신이 바로 요 내용인데요. 자, 딜사이트라고 하는 그 뉴스 기사에 자, 이 이호정 산업부장, 자, 이 사람이 올린 서신입니다. 자, 요 내용을 보면요.
다 볼 필요는 없고 자,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산그룹에 대해 몇 마디 의견을 전달하면 조금이나마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서신을 전달해 드린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두산이 1896년 종로 4가에 본인의 이름을 건 포목상을 연 것이 두산그룹의 시발점이다. 박승직 창업주를 얘기를 하는 거죠. 벌써 128년이나 됐다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이 128년 동안 그 사이에 박가분 납성분 함유 논란이 화장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의 난 이거는 많이 거론이 됐었죠. 자, 이런 일들이 있었던 다사다난했던 자, 두산그룹의 역사인데 자, 그 사이에 두산그룹의 최대 위기가 있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에 상시적 위기에 빠져서 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긴급 자금 요청을 받아들여줬고요. 2022년에는 무려 1조 2천억 원대 유상증자를 단행을 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우리나라 이제 정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이 빌린 차입금을 갚아줬다라고 합니다. 두산그룹의 이 위기를 막은 1등 공신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그러니까 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주주들이었다. 정부와 자, 일반 주주들의 이런 1등 공신의 도움에 의해서 두산이 지금까지 제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서신은 시작에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 처음에 내용을 보고 나서 합병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 내용을 계속 듣다 보니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자,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는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겠다라는 금감원장의 이 으름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신을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합병 논란. 일단은 두산 밥켓의 포괄적 주식 교환 철회는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 자, 이게 두산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묘수였는데 이 이상의 묘수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사업 재편 계획을 두산그룹이 백지화하지 않는 이상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밥겟, 두산 로보틱스 이 3자 간의 이해관계는 누구도 쾌재를 부를 수 없다라는 거는 원장님도 알고 있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총까지 연기되고 정정 신청서는 계속 무한 정정이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합의점이 도출이 되지 않고 있고 사업 재편 계획을 백지화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두산그룹의 로봇 사업 투자를 위한 사업 재편이 훗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거는 분명하다라고 여기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거죠.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러니까 위법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업의 사업 재편을 막겠다는 발상은 위험한 과욕이다. 숲을 좀 보면서 냉정한 판단을 기대하겠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 굉장히 좀 심기가 불편하실 거다라고 저도 좀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아니고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자, 원전 섹터로 와서 자 보시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고요. 그리고 두산 밥켓의 주가. 사실 두산의 밥켓의 주가보다는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 지금 사업 재편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식을 일정 부분 인적 분할을 해서 감자가 되죠. 자, 밥켓의 지분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이제 감자가 이루어지는데 이 감자에 대한 손실분을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으로 대체하겠다 이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면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이 로보틱스의 주식을 받게 되는 셈인데 지금 이거를 환산을 해봤을 때 약 한 15% 손실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식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이상 손실을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도 손해이기 때문에 이 합병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만약에 이 로보틱스의 주식이 만약에 막 여기까지 올라간다 라고 하면 내용은 조금 다르죠. 반대를 안 할 이유가
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했을 때 로보틱스의 주가가 올라주고 에너빌리티의 주가도 올라주면 사실은 좀 수월해지는 거죠. 그러면 두산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업 재편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주들을 설득하자니 에너빌리티 주식도 떨어지고 대신 받게 되는 로보틱스의 주가도 떨어지니 손해일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계속 반대를 하고 이제 의결권 행사를 할 때 매수 청구권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매수 청구권 가격이 6천억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두산 입장에서도 이제 추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주가에서 더 내려가거나 회복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6천억 원을 위협받을 수 있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산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산은 어떤 걸 원할까요? 주가가 올라가길 원할까요? 내려가길 원할까요? 당연히 올라가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두산그룹에서 주가를 고의적으로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로보틱스의 주가도 올라가지 않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 합병을 반대할 수 있는 주주들의 입장이 더 커지기 때문에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산의 입장에서도 주가가 오르기를 기다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18,000원대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걱정은 저는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전에 관련된 호재들이나 글로벌 흐름을 봤을 때 대표적으로 뉴스케일 파워의 흐름을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질 확률은 상당히 희박하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그냥 일시적인 수급 주체의 변동성 때문에 떨어지면 떨어졌지 저는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금방 다시 올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관건은 뭐냐면 이 21,000원까지 도대체 언제 올라갈 수 있느냐인데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올라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한 달 뒤에 올라갈지 2달 뒤에 올라갈지 아니면 일주일 내에 돌파하면서 올라갈지가 이제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잖아요. 두산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두산이 급할까요? 저는 두산이 급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얘네 입장에서도 빨리 올라가 주는 거를 원하겠죠. 빨리 올라가 줘야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에 일단은 가까이 와 줘야 그게 21,000원이잖아요. 그래야 주식 매수 청구권 하는 사람들이 적어질 거고 그래야 6천억 원이라는 이 리미트 금액을 넘지 않아야 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제 본인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 재편이 추진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지금처럼 주식이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18,000원도 넘지 못하는 가격대에 와 있고 심지어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이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개인 주주뿐만이 아니라 국민연금도 이 청구권 행사를 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입장에서는 계속 주가가 올라가 주기만을 바라겠지만 이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의 의사를 철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시간에 쫓기는 건 주주들의 입장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래도 조금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됩니다. 단기간에 올라가면 좋겠지만 단기간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두산에서 이 본인들의 입장을 바꿀 확률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로 두산이 사업 재편을 백지화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입장에선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 재편에 대한 긍정적인 시너지를 동의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로보틱스의 주식을 감자가 되는 그 보상분으로 받기에는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너무 형편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라도 많이 올라가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보틱스의 주가가 오르던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올라가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을 최소한 행사하지 않은 시점까지는 가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21,000원이 올라갈 거냐 18,000원 밑으로 떨어질 거냐 이 문제에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의 흐름이고요. 떨어지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간입니다. 누가 더 이 시간의 싸움에서 여유를 갖고 기다려줄 수 있느냐. 두산은 급할 게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주분들이 마음이 더 급하고요. 양쪽의 이해관계에서 경제인 연합회와 여러 가지 여당 야당 간의 이해관계 그리고 주주들의 그런 목소리 자 이런 가운데서 금감원의 입장이 상당히 지금 난처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산 입장에서는 사실 주가가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두산도 주가가 내리는 거를 달가워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급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여기서 더 떨어질 일도 없습니다. 좀 느긋하게 기다리시면서 막 성급하게 여러분들 매도하거나 비중을 추가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지금은 그냥 관망하시고 뉴스들 잘 체크하시면서 로보틱스의 주가의 흐름과
자, 에너빌리티의 주가의 흐름이 자, 어떤 모멘텀을 가져가는지를 잘 여러분들이 추적하시면서 제가 또 정보방에 계속 뉴스를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어떤 매수 매도의 전략을 가져가시기보다는 자, 이제는 좀 시간 싸움입니다. 답답하시겠지만 두산에서 어떤 액션을 단기간 내 취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입니다. 차분하게 여러분들 시장을 좀 바라보시고요. 너무 답답하시다라고 하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만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제가 정보방에서도 매일 다른 종목들에 대한 코멘트도 드리잖아요. 자, 제가 어제는 또 무슨 종목들 말씀드렸습니까? 섹터별로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하는 종목들 여기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매일매일 제가 오전 장시작 전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 여기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제가 AI 섹터 내에서 한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자율주행 섹터에서 한 종목을 여기에다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상승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 제가 정보방에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아래에 있는 휴대폰 번호로 문자 메시지 정보라고 보내주시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이 정보방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만 바라보시면 좀 답답한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합적인 그 주식에 대한 정보들 여기서 받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이 지루한 시장들 수익 내시면서 그래도 좀 재밌게 주식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 전략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하신 종목들과 여러분들 자유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문자 메시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9월 20일에 정보방 입장 요청하시는 문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께서 이 두산에 대해서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전반적인 대응 전략을 요청하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는 써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대응 영상으로 이분께 좀 답변을 좀 대신 해드리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이걸 매일매일 보고요. 이 요청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요청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요청 상황에 맞춰서 제가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어려운 주식시장 정말 수익 내시면서 재밌게 투자 활동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명절 보내시면서 또 이 주식시장 대응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주말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한 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투자 가이드로서 많은 정보들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방에서 뵙겠습니다.